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저는 지금 시흥에 살고 있고 사무실은 광명에 있습니다. 여기 집에 이사 온 거는 지금 한 달, 두 달쯤 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사무실은 일직동인데 여기서 지금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에요. 지금 보면은 제가 카메라를 A7 M3와 그리고 A7C 얼마 전에 나온 제품인데 두 개 지금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 주로 그 전에는 실내 촬영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영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액션캠 같은 게 그렇게 굳이 필요는 없었거든요. 브이로그 같은 거를 찍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래서 지금 어제 액션캠 한 개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임시로 제 앞에 대시보드에 카메라를 그냥 올려두고 찍고 있습니다. 자, 제가 프라임에셋에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강동 쪽에서 근무를 했었고, 집은 그때 당시에 장안평역에 있었습니다. 장안평역에서 저희 사무실이 광나루역 근처 그 워커힐 아파트 부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건 없었는데, 그래도 저는 옛날부터 약간 주의가 집과 사무실은 굉장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라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한강 아래쪽으로 그 빌라촌들이 있어요. 뭐 오피스텔 같은 것들 좀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근무를 하다가 17년도쯤에는 제가 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거기 사무실을 또 옮겼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이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단이 그때 당시 강동 사업단이 있었고 일산 사업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단은 내가 어디든지 그냥 편한 거주지 위치 근처에다가 근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소속이 변경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일산에서 근무를 했었고, 일산의 사업단은 그 장항동 웨스턴돔에 MCT가 있었어요. 거기서 근무를 했고, 집도 그 MCT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한 3년 정도 거주를 했었고, 다음에 좀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제 지점장으로 승격을 하면서 이제 저희 지점을 꾸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수원 쪽으로 내려왔지만 너무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일직동에, 지금 광명역 KTX역이 있거든요. 거기 신도시 그쪽으로 지금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주지도 지금 얼마 전에 여기 바로 옆에 시흥으로 옮겼어요. 원래는 일직동에서 거주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투기 과열지구라서 집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너무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시흥 장현동인데, 신도시 여기도 장현지구예요. 그래서 이쪽이 적당하다 싶어서 우선 여기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뭐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면은 이쪽에 일직동에 아파트를 구매를 하는 것도 생각은 해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설계사를 시작하기 전에 2006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했습니다. 개인 쇼핑몰이었고, 네, 폐업을 작년에 한 것 같은데 2020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020년. 그래서 한 15년 정도 쇼핑몰 운영을 했죠. 제가 선택한 아이템은 성인용품이었어요. 섹스토이. 네.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제재도 심하고 좀 시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그거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마진. 다른 타 품목에 비해서 마진이 높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그거를 시작을 하게
있었던 거였죠. 매장도 같이 운영하던 시기도 있었고요. 나름 잘 운영을 했었고 뭐 사이트 인지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 사이트는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게 됐고, 물론 힘든 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2, 3년 동안은 거의 많이 굶었어요. 제가 정말 어떻게 힘들게 일을 했냐면, 처음 시작은 저희 어머니 집 지하실에 창고였습니다. 살림들이 꽉 차 있었던 그런 창고였죠. 지하라서 습하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로 쓰기에는 좋은 여건은 아니었어요. 청소하고 어떻게든 습기 제거를 최대한 해보면서 환풍기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제 또 운이 좋게도 제가 오랫동안 거래를 한 그 거래처가 그때 당시에 제 집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도매처에 한 10분 거리에 뛰어가서 물건을 수급해서 배송은 어떻게든 제가 철저히 칼같이 제가 직접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시기였죠. 자,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한 다음에 그때 당시 했던 마케팅은 블로그였습니다. 지금 여기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짬지닷컴이라는 성인용품 쇼핑몰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쇼핑몰을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롤모델로 삼았던 곳이 이곳이었어요. 이곳에서의 특징은 성인용품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솔직하고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과다한 그런 지금 블로그에 행해지고 있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인용품은 호기심들이 많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물론 호기심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마케팅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고객들한테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 호기심에 사는 이 제품이 과연 쓸만한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쉽게 유쾌하게 풀어준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배우고 싶다, 무작정 따라다녔어요. 도매처도 따라다니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많이 따라다니고 배웠었죠. 그때는 제가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저를 도와줄 줄 알았죠. 물론 도움은 저는 많이 됐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분의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는 지금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쇼핑몰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창업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 창업자한테 어느 정도를 이제 도매와 연결을 해주면서 커넥션을 하면서 뒷돈을 챙기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서로 나눠 먹는 이윤 구조를 거래처와 같습니다. 이거는 뭐 관행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사기당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측면에서 사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마냥 내가 당했다고만 생각하고 폐업을 하고 망한 다음에 나쁜 놈들이다, 그런 식으로만 계속 생각을 한다면은 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나름대로 제가 필요한 걸 배웠고 인생 수업이라 생각하고 그걸 넘어서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저를 뒤통수 치려고 했던 업체가 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두 곳에서 저한테 그렇게 처음에 그런 식으로 했지만 저는 그거를 이겨내고 결국은 살아남았죠. 나중에 다른 거기 도매처에 그 부장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를 그곳으로 데려왔던 지인이 있었어요. 지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만난 거는 이제 온라인 창업자 카페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성인용품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그 카페 운영자랑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도 성인용품을 창업을 한다고 하길래 좀 같이 따라다녔죠. 이 사람은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창업자를 끌어모아서 도매처에 저희를 넘겨주고 뒷돈을 챙기는 게 목적이었죠. 어차피 이 사람은 성인용품을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당했던 거죠.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거래처랑 몇 년, 10년 정도 가까이 계속 거래를 하면서 나중에 그거를 결국 실토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때 사실은 그랬다. 근데 이렇게 집토끼님은 살아남아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와서야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창업 문의 의뢰가 많이 들어왔고 저도 사실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저도 나름대로 도매처에 연결을 해주면서 특혜를 받기는 받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의 내 노하우나 컨설팅을 어느 정도 전수는 해줬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쇼핑몰을 이렇게 쭉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뭐였냐면은 제가 짬지닷컴이라는 그런 롤모델을 삼고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블로그를 많이 썼었어요. 제가 운영을 메인으로 했던 블로그는 이글루스라는 블로그 업체예요. 지금도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약간 매니아적인 성향이 강한 곳이에요. 특정 주제들, 만화, 애니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곳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그게 적중을 했고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그때 당시에 너무 제재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도가 있는 그런 블로그 업체 중에서 그걸 선택했고, 나중에는 뭐 티스토리, 그리고 뭐 구글 블로거, 그리고 워드프레스, 각종 블로그들을 다 했습니다. 이걸 메인으로 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잘 됐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사실 역부족이었어요. 돈을 써야 되는 순간들이 왔었던 거죠. 그럼 유료 광고가 필요했던 시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초반에 광고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목돈들이 저한테는 필요했었는데, 몇백만 원 이상씩의 그 목돈이 저한테는 당장에 없었어요. 그 20대 나이에 제가 수백만 원의 광고비를 준비를 하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하루하루 정말 들어오는 주문을 쳐내기 바빴고, 뭐 돈을 모으거나 저축을 한다는 거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금전적으로 사실 많이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초반에 한 2, 3년 차 정도까지는 계속 맨땅에 헤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매출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지만 돈은 점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정말 심각하게 사채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빚이 커져갈 위험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걸 놓지 않았던 이유는 어떻게든 내가 만든 이 쇼핑몰을 끝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죠. 그리고 눈에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게 매출이 올라가는 게. 저는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점점 매출을 늘려갔습니다. 그러다 빚을 거의 다 갚았어요. 빚을 어느 정도 청산을 하고 돈이 모이는 시기가 조금씩 찾아오게 됐었던 거죠.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간 시점에 제가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순간 TV를 아주 우연히 보다가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됐어요. 식사를 합시다. 드라마 주인공이 구대영이었나요? 보험 대리점의 설계사였어요. 그 드라마를 보다가 설계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드라마상에는 어떤 그 설계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나온 건 전혀 없어요. 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를 보다가 저 직업이 설계사라는 걸 그냥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날부터 어떤 설계사에 대한 부분을 막연하게 키워갔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그때의 매너리즘은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하기가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제가 고른 회사가 프라임 에셋이라는 투명해 보이는 회사였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프라임 에셋 광명지점에 지금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여기에만 지금 몰두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점장이 된 다음에 이런 영상도 찍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설계사를 선택을 하실 때는 조직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그런 장점, 단점, 이 조직의 시스템, 어떤 영업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자가 어떤 교육을 설계사들한테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과 근본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좀 롱런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설계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차차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선은 제 전 직업, 쇼핑몰을 제가 운영하고 이 설계사로 전향을 하면서 제가 있었던 일들이나 그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